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기업 국제화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업 국제화의 의미에 이어 기업 국제화의 동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국제화의 동기는 기업 관점에서 크게 전략 요인과 환경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략 요인은 기업의 전략적인 혹은 내부 구조적인 이유로 국제화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판매 확대 또는 원가 절감을 위한 해외 공장 이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반면 환경 요인은 해외 현지 진출국 시장 환경에 의해 국제화가 유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과 현지 국가와의 새로운 자유무역 협정인 FTA 체결이나 현지 정부의 관대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정책 등도 국제화를 유발합니다. 먼저 국제화를 촉진하는 환경 요인과 다양한 전략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 촉진 환경 요인은 다양합니다. 현지국의 빠른 경제 성장이나 소득 증가와 같이 현지 시장 매력도가 높아질수록 많은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발하게 됩니다. 주변 지역에 비해 빠른 성장을 해왔던 아시아의 인도, 베트남, 중동의 두바이, 중미의 파나마에 대한 외국 투자 기업 진출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들 정부는 자국에 신규로 진출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다양한 투자 촉진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현지 투자에 대한 만족도를 최고시키고 나아가 후속 투자 확대 유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국과 현지국 간의 신규 FTA 체결, 현지국의 인프라 개선 등은 현지국의 시장 매력도를 증가시키고 이는 현지국과의 무역 거래와 투자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지 정부의 새로운 시장 환율 정책이나 송금 규제 완화 등은 현지국의 정치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외국 기업들의 진출을 유인합니다. 주요 교역국의 새로운 통상 압력도 국제화 촉진 환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2017년 이후 최근까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와 같은 한국 대기업들의 대미 직접 투자는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력과 관련이 깊습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시작된 소위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도 계속되었고 다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반덤핑 관세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많은 한국 대기업들이 대미 직접 투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17년부터 2021년의 5년 동안 미국에 31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하였는데 이는 앞선 2012년부터 2016년의 5년 동안 투자한 21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수준입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에 74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미국 현지 공장 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노조가 있는 자동차 업체가 만든 전기차에만 대당 4,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보호산업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대미 직접 투자 결과 현지 생산이 증가하고 대신 국내 수출 물량이 다소 축소되리라 예상되는데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출범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도
2019년까지 총 3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도인 컬럼비아시 인근 뉴베리 카운티에 약 950명을 고용할 수 있는 세탁기 및 가스 오븐레인지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 170억 달러를 들여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하고 이후 지속적인 확장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역대 미국 직접 투자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현지 생산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반도체법 또한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LG전자도 테네시주 몽고메리 카운티에 세탁기 공장을 건설하여 2018년 12월부터 가동을 시작하였고 이후 2021년 생산 확장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LG전자는 2022년까지 3억 6천만 달러를 세탁기 공장 설립 및 확장에 투자하면서 미국 내 900억 달러가 넘는 프리미엄 드럼 세탁기 시장에서 3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국제화 촉진 전략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나 스칸디나비아 3국과 같이 국내 시장 규모가 제한적인 경우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은 더 넓은 시장 기회를 따라 기업 설립 초기부터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꾀하게 됩니다. 한국의 기업들도 제한된 국내 내수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 개척에 전념하는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본국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경우 생산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원가 경쟁력을 갖거나 독창적인 기술을 보유한 경우 기업들은 일찍 해외 진출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이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 기업들의 해외 진출 동기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제품도 생명체와 같이 탄생, 성장, 성숙 및 쇠퇴, 소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품 수명주기란 한 제품이 신제품으로 태어나는 도입기에서 성장기를 지나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는 성숙기를 거친 후 다른 신제품에 의해 수요가 대체되고 마침내 시장에서 사라지는 쇠퇴기에 진입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각 제품 수명 주기의 도래 시점은 국가에 따라 시차를 두고 발생하게 되는데 자사의 제품이 국내에서 성숙기 단계에 도달한 경우 기업은 상대적으로 성장기 단계에 있는 해외 시장을 찾아 수출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이나 미국같이 스마트폰 제품이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경우 삼성전자나 애플은 인도와 같은 성장기에 있는 시장에 적극 진출하여 판매를 늘리고자 합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인 생산 규모 확대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산시설은 특정 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고 다른 제품들의 생산으로 쉽게 전환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유유시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은 수출을 통해 생산 효율성 제고를 꾀할 수 있습니다. 생산량의 증대는 규모의 경제 효과, 경험의 축적에 따른 경험 곡선 효과, 그리고 원자재의 대량 구매나 대량 수송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원가 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 이는 가격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키는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국제화 초기 단계에서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하고 이를 교두보로
세 개의 시장을 석권하게 된 한국이나 일본, 중국의 제조업의 경우 수출에 의한 규모의 경제 및 경험 곡선 효과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업이 다수의 국가 시장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경우 한 국가에서 단일 사업을 하는 경우에 비해 위험을 자연스럽게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산업에 따라 경제 발전 단계가 다르고 시장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경제 개발에 따른 철강 수요 증가와 수출 기회 증대는 한국 기업들에게 국내 수요의 정체에서 오는 위험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어 있을 경우 경제 상황의 변화나 수요 패턴의 급격한 변화에서 오는 판매량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 시장에 수출하는 상품의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소위 브릭스 시장은 수출 시장으로 큰 몫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하여 해외 시장에 수출하던 기업이 현지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 수출 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경우 기업이 수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접 투자를 하여 현지에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나아가 고객의 요구에 더욱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고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기업은 마케팅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혹은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현지 시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제조 자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임금이 싼 현지국에서 생산하여 세계 시장에 판매하는 해외 생산 활동은 다국적 기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제품 수명 주기 등 생산 방식이 표준화되는 성숙기의 기업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의 저임금 국가에 직접 투자를 시행하여 완제품 혹은 부품을 본국보다 저가로 생산합니다. 또 일부 선진 다국적 기업들은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나 고충 처리 등을 위해 임금이 낮고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도 등지에 콜센터를 두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의 IT 가전회사들도 R&D 연구소를 기술 인력이 풍부하고 임금이 낮은 인도나 러시아 등지에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국적 기업은 수직적 또는 수평적 사업 다각화를 위해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합니다. 수직적 다각화란 생산 공정상 전후 관계에 있는 제품에 새롭게 진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평적 다각화란 동종 업종 내에서 또는 다른 산업으로 신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주요 게임 업체 중 하나인 텐센트는 자본 투자를 통해서 한국 게임 회사의 지분을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선진국의 첨단 기술이나 경영 기법을 습득하기 위해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주요 전자기업들은 미국의 IT 연구단지인 실리콘밸리에 많은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공동기술 개발이나 협력을 위해 해외 기업과 기술 제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아시아의 각국 시장은 상호 의존적으로 연계되어 세계 시장 속에서 각기 독특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국적 기업의 입장에서 한 국가는 완제품의 생산 기지가 될 수 있고 다른 국가는 핵심 부품 조달 시장이 되고 또 다른 국가는 원료 조달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산업 및 기업 환경은 동태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은 각국 시장의 특성과 역할을 감안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제 사업망 또는 국제 공급망을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주요 경쟁 기업에 대한 견제의 목적으로 국제화를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다른 기업이 함께 따라가는 선도기업 추종형의 직접 투자가 있습니다. 즉, 추종자는 먼저 진출한 경쟁자가 해외 진출로부터 이익을 얻게 되면 그 이익을 나누어 갖고 손해를 보게 되면 경쟁자보다는 적게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오랫동안 어느 한 기업이 특정 지역에 먼저 진출하면 다른 기업이 곧이어 진출하는 선도기업 추종 전략을 각각 수행해 왔습니다. 과점적 시장구조 하에서 경쟁 상대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은 다양한 사유로 국제화를 추진하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IT 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의 사례를 통해 기업의 국제화 동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40대 최연소 사령탑이 된 최수연 대표는 사내 간담회에서 로펌 변호사를 그만두고 재입사를 선택한 이유를 묻자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검색으로 시작해 커머스, 컨텐츠, 핀테크, 클라우드에 이르기까지 정보기술 기업이 꿈꾸는 혁신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20년이 넘은 기업인데 매출 성장률이 28.5%를 기록하는 것도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지닌 회사에 인생을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 대표는 2005년 네이버 신입사원이던 시절 국내 검색 서비스에 집중했던 벤처기업이 10년 후 다양한 신사업으로 무장해 해외로 뻗어나가는 테크 기업으로 변신해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는 네이버를 검색회사가 아니라 다양한 조직, 기업들이 모인 그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이버는 회사 창립 이래 처음으로 매출 6조 원을 넘기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기존 주력 사업인 검색보다 커머스, 핀테크, 클라우드와 같은 4대 신사업이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신사업 비중은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최 대표의 미션은 네이버를 글로벌 테크 기업으로 키워 제2의 도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네이버가 지금까지 해외 진출을 시도했다면 이제는 확장의 방점이 찍혔습니다. 그는 올해를 네이버가 일본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각사의 자회사인 야후재팬과 라인의 경영을 합쳐 출범하게 된 G홀딩스의 진가가 발휘될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일본 사업 전략을 묻는 투자자들에게 한국으로 치면 네이버, SK텔레콤, 카카오가 한 팀이 되는 건데 사업 기회가 무궁무진하지 않겠냐? 라고 반문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는 일본 대형 통신사인 소프트뱅크와 일본 최대 포탈 야후재팬, 일본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라인과 한일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는데 작년 말 일본에 출시한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네이버의 검색, AI, 광고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소프트뱅크와 B2B 사업도 협력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는 네이버 웹툰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네이버 웹툰은 북미 최대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와 지식재산을 이용해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 최 대표는 네이버 웹툰이 제2의 디즈니, 넷플릭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이버는 미국에서 BTS 소속사 하이브와 팬 플랫폼 서비스도 출시합니다. 유럽에서는 중고 재판매 등 커머스를 중심으로 화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네이버가 내세운 키워드는 도전입니다. 사내벤처에서 출발한 네이버가 한국 빅테크로 성장한 원동력은 도전의 유전자인데 해외 시장에서도 이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최 대표는 직원들에게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는 해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업무를 해외 사업의 일환으로 여겨달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또 투자, 법무, 마케팅, 인사 등 전문가로 구성한 CEO 센터 조직을 만들어 네이버 사업의 해외 공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05년 제가 사원이던 시절에도 네이버의 모든 보고서에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표를 향해 달려온 결과 미국의 빅테크와 차별되는 서비스와 기술 플랫폼을 만들어내며 해외 인수합병 시장에서 환영받는 기업이 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보낸 사내 메시지에서는 네이버의 전성기는 이제부터라며 네이버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이용자와 창작자, 소상공인의 성장을 만들어내는 글로벌 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작년 기준 라인을 포함한 네이버의 해외 매출 비중은 35% 수준입니다. 그는 본인의 역할에 대해 글로벌 시장의 기회와 네이버 사업을 잘 연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탈중앙화 금융이나 가상화폐처럼 네이버의 사내 독립 기업인 CIC에서 다루지 않는 신사업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규제나 사회 갈등 등 변수가 많은 신사업에 대해 신중론을 보여왔던 네이버가 이러한 분야에 뛰어들지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업이 국제화를 추진하는 동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기업이 국제화와 해외 직접 투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